필드에 나가서 오비가 나는 경우를 보면요, 내 스윙이 갑자기 변했다라기보다는요, 나의 리듬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리듬을 썼을 때 저 굿샷을 내고 또 어떠한 리듬을 썼을 때 미스샷이 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비가 나는 리듬, 일반 골퍼분들만 사용한 그러한 안 좋은 리듬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저 또한 저번 주에 이러한 리듬을 사용하고 왔습니다. 자, 이 리듬은요, 아마 누구나 골퍼라면 공감을 할 텐데요. 만약에 필드에 가서 미스샷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동반자분들이 너무 빨랐어. 조금 천천히 해봐. 네.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 이렇게 빨라지면서 그런데 조금 굿샷이 나와버렸네요. 필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갑자기 빨라지면서 다운스윙을 확 잡아당기는 이런 리듬을 사용하게 돼요. 이런 리듬은 나의 그냥 심경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습량이 아주 많은 선수들은 굉장히 리듬이 좀 부드러운데요. 연습량이 떨어지거나 뭐 내가 조금 두려워, 내가 공을 치는데 좀 잘 치고 싶은데 뭐 연습량이 좀 적었어 라는 골퍼분들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면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리듬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리듬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우선 백스윙을 갖다 전환할 때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내려오게 되면서 헤드가요, 보시면 너무 많이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헤드가 열리게 되면 뭐 그냥 가면 우측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똑바로 보내야지라고 하면 큰 훅이 나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에 이렇게 급한 리듬을 쓰신 골퍼분들은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리듬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좋은 리듬은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만약에 필드에 나갔는데 내가 스윙을 했어요. 자,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공이 살아있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못할 정도로 그냥 쳤는데 정말 공이 확 사라졌어요. 네. 그냥 볼 하나 더 주세요. 자, 그러한 골퍼분들은 아마도 분명히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척추각이 들렸을 이러한 큰 척추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스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골퍼분들의 특징은 일단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할 때, 그리고 힘을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골퍼분들은 오른손의 힘과 오른쪽 다리의 힘을 거의 이렇게 같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 골반이 들리고요.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척추각은 이렇게 들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왜 큰 미스가 나오느냐. 이미 내가 강하게 치려고 했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척추각이 들리면 이 회전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니 헤드에 큰 변화가 생겨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고요. 이미 쳤을 때부터 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속상한 실수인데 단지 내가 그러면 척추각을 잡으면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리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배제이 프로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해줬어요. 리듬이 갑자기 급해졌을 때랑 척추각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여기 계신 프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추어의 대표 주자로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나갔는데 샷이 뭔가 이상하다 했을 때 동반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금 너무 급했어. 이거 아니면 지금 일어났어. 이거 두 개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건 저도 강하게 치려고 그럴 때 위에서 확 힘을 주면서도 저도 미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저는 지금 배제이 프로 말에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런 샷을 많이 칩니다. 프로들도 똑같군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골퍼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실수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좋은 리듬을 할 수 있는 연습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거 엄청 많이 했어요. 3초를 기다리는 거. 저 네. 선수들 백스윙 엄청 많이 탑에서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 연습을 정말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캠프에 갔어요. 네. 캠프에 갔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연습이 다 끝나면 타석에 일렬로 선수들이 쭉 서서요. 이제 코치님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 그걸 그걸 단체로 해요? 단체로요. 네. 근데 맞아요. 얼마나 네. 멋있겠어요. 저녁에. 오. 자, 소리가 여기서 휙 나는데 자, 그걸 기대하고 제가 얼마 전 10분을 모시고 캠프에 갔어요. 그래서 연습장에 한번 서보세요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제 구령에 맞춰서 자, 어드레스 하나, 둘, 셋 휘두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고 일반 골퍼분들과 선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보면 이 스윙보다는 이 헤드를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큰 변화 없이 물 흐르듯이 클럽에 변화 없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느끼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좋은 리듬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이 백스윙을 갔다가요. 어차피 백스윙에서는 이리 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서 점점점 쑥 이렇게 가속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서의 시작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쓱 내려올 때는 이 정도로 가속이 붙고요. 앞에서 피니시에선 3 이러한 느낌으로 1에서 시작해서 3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연습 스윙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이쪽에서 소리가 나던 게 점점점 앞쪽으로 가면서 피니시까지 이렇게 잡게 되는 스윙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듬을 좋게 하고 이 헤드를 피니시까지 이렇게 큰 클럽에 변화 없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윙이 좋아질 수 있구나. 리듬이 이만큼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스윙의 리듬이 빨라지게 되면 우선 큰 실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다운스윙의 그 리듬이 빨라진 경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빨라지는 건 진짜 뭐 심경의 변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제이 프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일단 티샷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첫 티샷이 어떻게 나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잘 치다가 한 번 미스샷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홀에서 또 그렇게 치면 어떡하지? 불안할 때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 저는 좀 위쪽에서 급해지고 급해진다는 게 템포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내려오던 구간에서 쓸데없는 구간에 힘을 주는 것도 좀 포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프로를 좀 대변해서 한번 말하라고 네. 하면은 저는 롱홀에서 내가 멀리 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 좀 멀리 친다고 생각할 때 위에서 힘을 한 번에 확 줬을 때 다운스윙이 엉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심경의 변화는 맞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세연 아나운서와 주연 프로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제가 사실 이 리듬은 심경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빨라지는 건 사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량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긴장이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시합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했던 상황에서 사용을 했었던 방법인데 네. 저는 습관적으로 올해 제가 이제 한 30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골프를 친지. 그래서 긴장이 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이 백스윙을 갔다가 백스윙을 올라가는 이 속도와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이 속도를 그대로 같은 속도라고 생각하고 맞춰보자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우승을 하던 날 우승 마지막 날 마지막 티샷에서 저는 스코어를 사실 이렇게 시합하면서 잘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17번 홀에서 18번 홀로 이렇게 이동을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스코어보드를 본 거예요. 근데 두 터차 딱 선두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심장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어드레스조차도 안 서져요. 막 손이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떨렸는데. 네. 자, 이런데 어떡해요? 여기서 오비 하나만 나면은 이제 연장전이고. 자, 머리 여기서 아프죠? 하나만 퍼팅에 오비가 나고 어. 하나만 실수하면은 이제 지는 거잖아요. 네. 티샷만 똑바로 가라. 아. 근데 다행히도 음. 백스윙에서 자 이걸 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 연습을. 무조건 저는 다운스윙을 할 때 그 정도의 극도의 긴장이면 무조건 내가 이러한 이 정도의 스피드로 내 느낌은 이 정도로 해도 분명히 공을 칠 때는 이 정도의 아. 스피드가 나올 거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느낌을 찾아서 그 정도로 전환을 천천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티샷을 했어요. 샷. 자, 그랬더니 3일 중에 제일 멀리 나간 거예요. 와, 어. 그 티샷이요? 네, 아마도 저는 이러한 느낌이었지만 워낙 긴장을 하다 보니 내려올 때 굉장히 빨라졌겠죠. 자, 이 정도로 사실 누구나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리듬이 바뀌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선수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의 이러한 리듬을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와, 그런데 지금 백스윙 올라가는 구간의 속도와 다운스윙 시작하는 구간의 속도를 거의 일치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우승 당시 그 마지막 콜티샷에서 이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심경의 변화가 가장 극한인 순간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이 방법을 쓰신 거면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시청자분들도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추어 분들도 내가 공을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제이 프로가 말한 대로 그걸 그대로 내리려고만 한다고 해도 이미 파워가 생긴다라는 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정말 죽지 않는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또 보내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숑숑님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거리 욕심을 내면 급해지는데 실제로 스윙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맞아요. 누구나 그래요. 자, 당연히 내가 무언가 좀 세게 치고 싶으면 당연히 다운스윙을 할 때 내가 빠르게 휘둘러야지 멀리 나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센 차이가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백스윙에서 1이라고 생각하면 자, 피니시에서 3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이렇게 이 지금처럼 피니시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휘두르는 스윙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힘을 자, 그러면 이 스윙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서 1의 힘이고요. 피니시 때 3. 자, 이렇게 되면 아, 스피드가 빠르네, 좀 파워풀한 스윙을 했네라는 이러한 힘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정확히 이 리듬을 사용하지 않은 골퍼분들은 위에서 3의 힘을 확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위에서 이러한 느낌으로요. 자, 그러면 위에서 힘을 확 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3의 힘이 써졌기 때문에 임팩트에서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헤드가 쭉 지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치고 싶으실 때는 아까 제가 했던 방법처럼 백스윙에서 전환을 할 때 굉장히 얌전히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면서 피니쉬에서는 이렇게 굿샷. 쭉 지나가면서 피니쉬까지 휘둘러지는 스윙을 해야만 실제로 힘있게 스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배제이 프로가 우승을 하던 그날 마지막 홀에서의 티샷 비법까지 곁들여 가면서 얼마나 이 연습 방법이 효과가 있고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맨 첫 순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리듬이 급해지는 것도 있지만 척추각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척추각이요. 척추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듬이에요. 리듬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 척추각도 이렇게 앞쪽에서 3의 속도로 이렇게 스윙이 된다라면 척추각이 잡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공을
이렇게 강하게 치려고 할 때 척추각이 들리면서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퍼분들은 내가 좀 여기서 천천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내가 공을 치자마자 공이 사라진다라는 골퍼분들은 지금 만약에 연습장에 못 가시면 연습 수행도 좋고요. 필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양발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피니시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마 저는 잘 붙어 있지만 힘이 강한 공이 이렇게 척추가 들리는 골퍼분들은 이러한 느낌으로 안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조금 지켜내면서 피니시까지 쭉 이렇게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른손의 힘이 가볍게 빠지게 되면서 제 골반을 봐주시면요. 네. 골반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골반이 돌아가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왜냐? 오른쪽 다리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리듬이 막히지 않고요. 목표 쪽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주는 리듬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오른쪽 다리가 들뜨는 골퍼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양발을 좀 붙이고 있는 느낌으로 아, 골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샷. 저도 뭔가 지금 오.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쭉 빠져나갔죠. 네. 와, 지금 연습 몇 번 했다고 네. 샷에 바로 티가 나는데요. 네. 저 그러면 연습실 조금만 하고 해볼게요. 네. 자, 양발을 붙이고. 양발을 사실 붙이는 게 핵심이네요. 연습량이 네. 적으면요, 이 척추각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골반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아, 저 지금 점점 방금 전에 조금 멀리 갔잖아요. 네.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아. 제가 우측으로 잘 안 가는데 아, 자꾸 힘이 들어가네요. 심경의 저 변화가 있으셨네요. 약간 네. 신경의 변화로 약간 네. 끊기는 느낌 나셨죠. 자, 이러한 저 또한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네.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네. 자, 우승할 보여드릴게요. 때 샷으로. 아, 지금 계속 자꾸 긴장돼요. 네. 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자, 그대로 와. 샷. 아, 이번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시원하게 맞았어요. 네. 아, 좀 괜찮아졌죠. 네. 저 지금 방금 조금 긴장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끊기는 리듬이었는데 이렇게 양발을 붙이고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리듬이 끊기지 않아서요. 피니시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스윙 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리듬이 조금 빠르다라는 골퍼분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3초를 하나, 둘, 셋 쉰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붙여놓고 연습을 하시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마 와, 저거 내 얘기인데 하면서 방송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 유튜브 질문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님의 질문입니다. 척추각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척추각이라는 걸 보면은 진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임팩트를 할 때 어드레스 때 이 척추각이 사실 정말 정확히 이렇게까지 잡혀 있는 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리는 선수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척추각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클럽이 최대한 이 척추를 가지고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으면요, 네. 내가 이걸 잡는다라는 게 아닌 완벽하게 이렇게 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축이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매끄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언제까지 잡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백스윙 갔다가 사실 임팩트 순간을 지나면서 이 척추각이 목표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언제까지 내가 잡겠다라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정말 내가 잡는 걸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은 팔로우스로 동작까지는 이 척추각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척추각을 잡기보다는 두 발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배제이 프로가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드라이버샷 비법 간단한 두 가지 포인트로 알려줬습니다. 잘 익히셔서 성공률 높여보시고요. 이어서는 김주현 프로의 레슨을 만나볼 차례입니다.